자, 정석으로 치자면은요, 유제는 푸는데 연습 문제 못 풀겠어요. 그리고 센으로 치자면 B레벨은 푸는데 C레벨은 못 풀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이제 이 영상을 보면 좋겠다는 거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자쌤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내가 기본적인 개념 문제는 잘 푸는데 어려운 문제만 풀려고 하면 다 틀려. 그런 학생들을 위한 교육 영상입니다. 네, 진짜 여러분들이요, 진짜 진지하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영상을 끝까지 정주행 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거 조회수는 별로 솔직히 욕심내지 않고요. 진짜로 내가 어려운 문제는 잘 못 풀겠어요 하는 친구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진심을 다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을 C레벨 못 푸는 이유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요, 찬찬히 보면 한 4가지로 축약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유형은 일단 문제 뜻 자체를 국어적으로 이해를 못해. 이게 뭔 뜻인지를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핵심 개념 체계화 실패라고 적었는데 어떻게 보면 개념 부족인 거지. 근데 선생님 개념 부족이면 어떻게 개념 문제를 풀어요? 맞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개념 문제는 푸는데 이 어려운 문제에선 그 개념을 쓰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자, 그 말은 뜻은 뭐냐면 그냥 개념 문제는 문제풀이 자체를 내가 사실 좀 약간 암기하듯이 배우고 그리고 이 개념을 쓰는 거라는 걸 적나라하게 줬을 때만 그거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숨겨져 있는 경우에는 그 개념을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 단원에서 이 핵심 개념이 이거다라는 것을 내 머릿속에 체계화하고 있다면 이거 그거를 이용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꾸로 내가 그 단서를 잡아서 가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조금 이따가 제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예시를 들어드릴 거예요. 그다음 유형 세 번째는 선수 과목 부족인데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 수1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상에 대한 내용이 부족했던 거야. 그러니까 수원에 대한 내용은 뭐 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알았는데 C까지는 세웠는데 이 문제풀이 과정에서 사실은 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몰랐다던가 뭐 그런 유형들이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유형 네 번째는 자신감 부족으로 시도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 자체가 어려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풀 수 있는 각이 아닌데 하면서 자체적으로 그냥 포기해버린다 이런 거죠. 내가 못 푸는 이유에는 이 유형 4가지가 결합돼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리고 한 가지만 해당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랬으면 좋겠어. 내가 왜 이 문제를 못 풀었는가에 대한 그 정리를 반드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학 겉핥기식으로 전달해 드리려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갈 거예요. 그래서 수학하 거기에서 유리함수라는 단원으로 제가 예시를 들어가지고 하나하나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루해도 하나하나 좀 같이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유형인데요. 문제 뜻을 이해를 실패하는 거다 이런 건데, 자, 제가 모든 문제의 예시는요, 센 C레벨에서 갖고 왔습니다. 참고로 센 광고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예. 자, 716번 문제에서 이렇게 있어. 그럼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이거 읽어보겠죠? 읽다가 뭔가 어려워 보이니까 국어적으로 이해 자체를 실패해서 그냥 못 건드는 경우가 있어요. 자, 하나하나 볼게요. 이거는 해설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좀 최대한 간단하게 갈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 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어떤 것인지를 좀 느끼는 거에 초점 맞춰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읽다가 크기가 R1이고 R2인 저항이 2개가 있는데 이게 다 각각 저항이에요. 회로에서. 근데 그 저항의 전체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의 저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의 저항값도 있겠지만 근데 그때 직렬로 연결하면은 2개를 더한 거고 병렬로 연결하면 이러한 식이 만족한다. 여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체 저항의 값을 계산해라? 나 모르겠다. 패스, 별표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를 예시로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걸 읽었을 때 다 이해할 수 있는 만한 수준을 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국어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거 문제 한 땀 한 땀만 간다면은 어렵진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직렬이면은 이 하나하나의 저항값이 있을 거야. 근데 전체의 저항을 빨간색 R이라고 하면 이건 그냥 2개를 더한 거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고요.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이거 하나하나마다 저항값이 있을 거야. 근데 그때는 빨간색을 전체 저항이라고 하면은 이 식을 만족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에는 2개를 더하면 된다라는 거고 얘는 구하려고 하는 거의 역수는 R1분의 1, R2분의 1이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궁금한 건 요 분모에 있는 R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통분해서 가게 되면은 R1, R2분의 R1 플러스 R2인데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R분의 1이 아니라 R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역수를 양변을 취하게 되면 R이라는 거는 2개를 더한 것분에 곱한 거구나 라는 거예요. 국어적으로 이해하면 이제 문제는 엄청나게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얘는 지금 직렬이야. 그럼 이거는 저항이 3이고 저항이 5야. 그럼 전체 저항은 8이야 이 말이고
자,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얘 자체 저항값은 2, 자체 저항값은 3인데 전체 저항이 궁금한 거라고. 그럼 아까 전에 앞에서 그랬죠? 두 개 더한 거분에 곱한 거라고. 그러면 5분의 6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예시를 내가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풀어보면 이건 병렬 연결이니 통째로 저항을 구할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두 개 더한 것분에 곱한 거라고. 그러니까 두 개 더하면 2R 더하기 R 플러스 1 분의 두 개 곱한 거. 되겠죠? 그럼 이제 요거는 전개를 하게 되면 3R 플러스 1분의 2R제곱 플러스 2R이다. 이 말이고. 자, 그러면 요 자체 통째로 저항값이 이거라고. 그러면 요 위에 있는 거랑 얘는 직렬이죠. 얘가 이렇게 직렬이니까.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하면 돼요. 그러면 이 R이랑 방금 구했던 얘를 더하면 되죠. 그럼 통분해가지고 계산하면 답이에요. 그러면 정답이 몇 번입니까? 4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찾으면 돼요. 전혀 어렵지 않죠? 그래서 국어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하나 더 갖고 왔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문제를 풀라 그러면 그냥 괜시리 이 n이라는 뭔가 이 미지수가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그냥 넘겨요. 그런데 이럴 때 국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깐만 다항식 fx가 10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그럼 이 n이라는 거에 대해서 1부터 100까지를 다 내가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연수 n 1부터 100까지 넣었을 때 이 함수 값은 fn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1은 절대 아니구나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만족하네? 그럼 여기다 n이라는 자리에 내가 1부터 100까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넣어보는 시도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1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F1과 F100은 1이라는 거거든? 그죠? F1과 F100이 1이라는 거다, 곱하면. 그러면은 F100이라는 거는 F1분의 1이라는 거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라는 것도 한번 다시 넣어봐. 그럼 F2 곱하기 F99는 1이죠? 그럼 F99는 F2분의 1이죠. 그럼 이러한 규칙이 있구나라는 규칙을 먼저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이 F100이라는 자리에 한번 넣어보겠다는 거지. 한번 넣어보자. F1분의 1을 넣어보자. 그러면 이 박스가 1 플러스 F1분의 1 분의 1이 돼가지고 요 밑에 있는 번분수죠? 그럼 밑에 있는 거를 이제 통분해가지고 계산하면 얘는 결국에 1 더하기 F1분의 F1이구나 이 말이야. 그리고 나서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여기 있는 이 식과 여기 있는 이 식을 같이 계산하게 되면 1이 되는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 것과 끝에 거 연결하면 1이고 마찬가지로 얘랑 99 들어간 거를 하면 또 1이 되겠죠. 그러면은 50쌍이 생기면서 답이 50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어적으로 내가 계속 이해하는 연습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고 이거 한 번에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많이 어려웠던 적이 많으니까 이럴 때 어떻게 했느냐? 직접 이 미지수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 이 미지수 하나하나에다가 수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를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유형 1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국어적으로 내가 한 땀 한 땀 이해를 해보자. 미지수에 쫄지 말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유형은요. 제가 항상 강조를 하죠. 이 단원에서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개념이 뭐냐. 그래서 백지 개념 정리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고요. 그래서 유리함수에 대해서 개념을 한번 얘기해봐라 했을 때 여러분들 혹시 술술 나오시나요? 저는 술술 나올 수 있는데 네. 너는 강사잖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학생 때도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단원에서 핵심적으로 되게 강조하는 개념을 어려운 문제는 다 녹여내요. 그래서 그것이 막혔을 때는 어떤 개념 쓰라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비롯해서 아이디어가 딱 반짝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계화 실패되는 예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제를 볼 때마다 정지를 시켜놓고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하고 다시 플레이해서 제 말을 들으면 더욱 와닿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유리함수 있어요.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랑 중심의 좌표가 2,3인 원이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난다. 4교점의 x좌표를 각각 이거라 하자. 4개를 다 더하래요. 그럼 여러분들 일단 처음에 반응은 뭐냐면 못 풀었다는 가정하에 처음 반응은 뭐냐면 난 이런 문제 푼 적이 없는데 갑자기 원이 왜 튀어나오는 거야? 이러면서 그냥 포기. 왜냐면 개념 문제 되게 안 나왔었거든요. 그죠? 자, 근데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한까지는 계속 해보는 거야. 이 그래프를 그려요. 그러면 점근선 잡고 하는 거는 개념 문제 풀었다면 당연히 이 정도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2,3이 중심인 원이래요. 근데 2,3이 공교롭게도 여기 있잖아. 그죠? 그럼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그리고선 4개의 교점이 있대요. 그럼 이 4개의 교점을 다 더해라. 그럼 이때 또 막혀요. 뭐야? 이거 원이라는 거에 주지도 않고 어떻게 이 좌표를 어떻게 알길래 구한다는 거야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자 개념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어요. 자 지금 보고 올게요 빠르게.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2,1과 1
1,2와 2,1, 4,2분의 1과 2분의 1,4 어때요? y는 x라는 직선에 서로 대칭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서로 대칭하고 있어 이렇게. 자, 중요한 거 하나 더. 이 점도 여기에 대칭하죠. 이 점도. 어디? y는 마이너스 x에. 그리고 원점에 대해서도 대칭합니다. 이 점을 여기 대칭시키면 이렇게 가고요. 이 점을 이렇게 대칭시키면 이렇게 가고요. 모든 점을 대칭시켰을 때 자기 자신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의 특징이 있는데, 자, 우리 이차 함수의 특징은 어떤 게 있었어요? 이차 함수의 특징은 축의 대칭이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로 꼽혔죠. 마찬가지 유리함수의 그래프에서는요, 중요한 거 여기에 대칭이다, 자기 자신이. 여기에 대칭이다, 자기 자신이. 모든 자기 자신의 점을 여기다 대칭 이동해도 자기한테 있고, 그죠? 여기다 대칭 이동해도 자기 자신한테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원점에 대해서도 대칭이다. 이 유리함수에 있는 모든 점은 원점 대칭을 하거나 y는 x 대칭을 하거나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점에 포함되어 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여기 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1인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칭하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P, Q에 대칭하고요. 그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점 P, Q에 대해서 대칭, 그죠? 그 다음에 직선에 대해서 대칭, 기울기가 풀마 1이고 P, Q를 지나는 직선들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죠? 자, 이제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이 유리함수라는 그래프는요, 어떤 점을 잡더라도 이 하나의 점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자기 자신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점? 점근선의 교점이죠. 네. 기본형일 때는 원점이었지만 얘는 이제 평행 이동된 유리함수이기 때문에, 자, 그럼 봐봐요. 여기서 2,3이 여기잖아요. 그럼 이 점은 여기에 대칭하게 돼요. 그죠? 이 점은 여기에 대칭하게 오게 되고요. 이 점은 여기에 대칭하게 오게 돼. 그러면 우리 대칭 이동, 점에 의한 대칭 이동은 수학 4에서 배웠죠? 대칭 이동? 뭐예요? 핵심 개념이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2,3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의 x좌표와 여기 있는 점의 x좌표를 더하면 2의 2배, 4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의 x좌표 더하면 4고요. 이 점과 이 점을 2개 더하면 4예요. 그래서 정답은 8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네. 자, 두 번째 예시도 같이 보죠. 자, 이 함수의 그래프는 3, 3면을 지나지 않고 이 그래프는 모든 3면을 지난다. 자, 우리 개념 빠르게 보고 올게요. 그래프가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랑 3 그려가지고 이게 음수니까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그려줬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y축과 만나는 지점. 자, 0을 집어넣으면요. 0 집어넣으면 0,1이죠. 0,1 지나니까 여기를 지나게끔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완전 다른 그래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조심해서 그려주세요. 자, 그래프를 그릴 때는요. 우리가 점근선 찾고 첫 번째 점근선 그리고요. 두 번째 K의 부호를 찾고요. K라는 거는 여기서 K가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이 K의 부호는 X분의 K라는 기본꼴을 의미합니다. 기본꼴에서.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점근선 기준으로 어디에 존재하는지 다르잖아. 그치? 그다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많이 놓쳐요. Y절편입니다. 이걸 가장 많이 놓쳐. 그래서 요 세 개만 따지면 이 그래프에 대한 문제를 놓칠 수는 없어요. 네, 다 풀 수 있어요. 그쵸?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뭐 몇 쌍면을 지나냐라는 것을 보려면 반드시 중요하게 꼭 기억하세요라고 했던 부분 뭐냐면요.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그래프부터 보시죠. 얘는 점근선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x는 4, y는 8. 그런데 이 k라는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어디로 그려질지 몰라요. 그래서 k가 음수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당연히 3, 4분면을 지나지 않습니다. 그죠? 안 지나잖아. 그러면은 k가 0보다 작으면 당연히 만족한다는 거네. 그럼 k가 0보다 작아도 무조건 된다는 거야. 작으면. 두 번째 k가 0보다 큰 경우를 보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점근선 기준으로 위쪽 오른쪽 위랑 아래쪽 왼쪽 아래쪽에 이제 지날 건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나면은 3, 4분면 여기 삐죽 지나버리죠. 그럼 안 돼. 그러면 좀 더 점근선에 가까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겠죠. 맞아요. 이때 이제 개념이 들어가는 거야. 여기 있는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k 플러스 8에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식을 세워서 k 범위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그래프도 갈게요. 여기 있는 것도 그래프를 그려요. 그러면은 x는 마이너스 5, y는 마이너스 3 점근선 그리고 마찬가지 k의 범위에 따라서 부호에 따라서 그려지는 부분 다를 텐데 얘는 모든 4분면이 지나야 된대요.
그러면은 0보다 작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왜냐면 이렇게 지나면 1, 4분면 안 지나잖아. 그죠? 그래서 불가. 두 번째, K가 0보다 크게 되면은 되긴 되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생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1, 4분면 안 지나게 생길 수도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Y축과 양수 부분에서 만나면서 지나가야지 모든 4분면을 다 지난다는 거예요.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그죠? 그래서 얘 때는 얘는 0, 5분의 K-3이기 때문에 이 5분의 K-3이 양수여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K 범위를 찾아서 여기서는 얘가 음수면 무조건 돼요. 얘는 0과 32 사이면 무조건 돼요. 라는 거였고 여기서는 뭐예요? 음수면 안 되고요. 양수인데 15보다는 커야 돼요. 라는 거니까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려면 15보다 크고 32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이렇게 해서 답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 두 번째는요. 한마디로 내가 핵심 개념을 내가 떠올릴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사실 큰 숲을 바라보는 시야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려운 문제에서 막힌 거예요. 그럼 어떤 개념을 꺼내와야 될까라고 할 때 내 머릿속에서 유리함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이거였어라는 게 딱딱 뭔가 정리가 돼 있어야지 잠깐만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거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갖고 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유형 세 번째